작은 카페 겸 공방을 운영하는 저는 한서연입니다. 카페에는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12살, 지적장애 3급입니다. 말이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착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착한 아이입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렸어요. 그림에는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집이었습니다. 창문마다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후는 늘 비 오는 집을 그렸습니다. 우리 지후, 오늘도 잘 그렸네. 엄마 좋아요? 응,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지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면 충분했습니다. 1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3세 저는 강도훈과 결혼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출산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산모님, 아기가 발달 지연이 의심됩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제 아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분만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식, 시어머니 박말순, 남편 도훈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는 처음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불길해. 정말 불길해. 어머니, 그런 말씀은. 닥쳐. 당신이 뭘 잘못 먹었어? 뭘 잘못했어?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귀한 핏줄이 끊겼어. 이걸 어쩌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넌 뭐 할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요? 이혼해. 다시 시작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귀찮음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 망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여자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도훈 씨, 어디 갔다 와요? 시끄러워. 내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쟤 때문이요? 그래, 내 때문이야. 이혼하자. 결국 쫓겨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짐을 들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창문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신 우리 집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밤에는 베이킹 클래스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공방을 열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지후는 천천히 자랐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느렸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지후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지후 어머님이시죠?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걱정이 됐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지후의 그림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지후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색채 감각이 비범해요. 구도도 남다르고요. 전문가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림들을 봤습니다. 모두 비 오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대로 색이 독특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아동심리치료사이자 미술교육 전문가인 정다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다인 선생님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34세,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지후의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대단한데요. 정말요? 네. 이 아이는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모티브, 비 오는 집이요. 이건 트라우마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요? 네. 아이가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나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댁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 그림은 아이의 치유 과정일 거예요. 계속 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다인 선생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봐드릴게요. 그림 지도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정다인 선생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후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비 오는 집이었지만 창문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 작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후야, 이 사람은 누구야? 엄마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정다인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제가 아는 분이 지후 그림을 보고 싶어 하세요.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신데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일주일 후 이사장 최명훈을 만났습니다. 지후의 그림들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최명훈 이사장이 오랫동안 그림을 봤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색채, 구도, 감정의 깊이. 모든 게 비범합니다. 정말요?
제가 이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재단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도 될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명훈 이사장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후에게 말했습니다. 지후야, 내 그림이 전시회에 나간대. 정말요? 엄마 그림이요? 응, 우리 지후 그림. 지후가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후는 13살이 됐습니다. 정다인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여전히 비 오는 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최명훈 이사장의 재단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희망의 색채 마이너스 청소년 작가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후의 작품 5점이 전시됐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지후와 함께 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겨줬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지후는 잘할 수 있어. 전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술평론가들, 기자들, 컬렉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후의 작품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이 색감 좀 봐. 믿을 수 없어. 13살 아이가 그렸다고. 정말 감정의 깊이가 범상치 않은데. 한 평론가가 다가왔습니다. 작가 어머니시죠? 놀랍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천재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작품 판매 의향 있으세요? 네. 제 지인 중에 컬렉터가 있는데 이 작품을 꼭 사고 싶어 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판매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최명훈 이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후 작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제 생각엔 지후를 위해 에이전시를 하나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품 관리도 하고 전시 일정도 잡고요. 그런 게 필요할까요? 네. 지후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명훈 이사장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3개월 후 지후의 작품 2점이 팔렸습니다. 가격은 한 점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들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화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지후야. 엄마 안 울어. 기쁜 거야. 그 돈으로 카페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지후 방도 새로 꾸몄습니다. 그림 도구도 좋은 걸로 샀습니다. 6개월 후 지후의 그림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전시회 사진을 올렸고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 그린 아이가 장애가 있대요. 근데 천재래요. 색감 미쳤다.
진짜 프로 작가 같아. 13살이 이걸 그렸다고. 대박.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공유가 수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유명 아트 매거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지우를 대중 앞에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다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건 지우에게 좋은 기회예요. 세상이 지우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숨길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왔습니다. 지후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후 작가님,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왜 비 오는 집을 많이 그려요? 지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집이 더 보고 싶어요. 따뜻한 집이요. 기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지후 작가 응원합니다. 장애가 뭐가 문제예요? 천재잖아요. 엄마도 대단하시다. 혼자 키우면서 재능 발견하고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세상이 지우를 알아봐 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해 말 지후가 국제아동미술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1억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 갔습니다. 지후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지후야, 수상 소감 한마디 해볼까? 지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를 버리지 않아서 고마워요. 그 순간 객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후야, 엄마가 널 버릴 일은 절대 없어. 알아요, 엄마. 1억을 저축했습니다. 지후의 미래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과거가 돌아올 줄은. 지후가 15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꽤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개인 전시회를 2번 열었습니다. 작품은 모두 완판됐습니다. 해외 컬렉터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카페도 잘 됐습니다. 공방도 인기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지후에게 작업실을 만들어줬습니다. 큰 창문이 있는 밝은 방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요. 그래. 마음껏 그려. 지후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더 이상 비 오는 집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햇살 가득한 정원도 그렸습니다. 웃는 사람들도 그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13년 만이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용건만 말씀하세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지후 얘기야. 내 손자 얘기.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자요? 13년 전에 집안 망신이라고 하신 그 손자 말씀이세요? 강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서연아, 나도 늙었어. 후회하며 살았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1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지후가 아플 때, 제가 밤새 울 때 어디 계셨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강태식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가족처럼 지내자. 제발. 가족이요? 저희는 13년 전에 이미 남남이 됐어요. 강태식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말순과 함께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더 늙었습니다. 화려하던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연아, 왜 자꾸 오세요? 할 말 없다고 했잖아요.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박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후 좀 보자. 제발. 내 손주야. 손주요? 13년 전엔 불길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집안 핏줄 끊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용서해줘.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제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서연아, 우리도 많이 후회했어. 밤마다 지우 생각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저 눈물 뒤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연아, 경찰 부를까요? 박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옛날의 그 차가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알았어. 가자, 여보.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다인 선생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시댁이 찾아왔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가족이 되자고. 믿어요? 아니요. 절대 안 믿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조심하세요, 서연 씨. 한 달 후, 이번엔 강도훈이 나타났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13년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옷도 초라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지후 좀 보자. 왜요? 갑자기.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요? 13년 전엔 내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하셨잖아요. 도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13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주셨잖아요.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알아. 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어. 보상이요? 응. 나도 지후 아버지야. 뒤늦게라도 책임지고 싶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지후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잘 키웠어요. 서연아, 제발. 돌아가세요. 앞으로 다시 나타나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도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3년 전 시댁에서 나올 때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욕하던 음성이었습니다. 문자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가라는 협박 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도훈의 계좌 조작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을 숨기려고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13년간 버리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후가 16살이 됐습니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해외 전시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도 했습니다. 수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은행에서 VIP 고객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자산 관리를 제안했습니다. 지후명의 계좌에는 이미 5억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후 작가님의 미래를 위해 신탁을 추천드립니다. 신탁이요? 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보호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시댁의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태식, 박말순 씨 부부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친권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지우 군은 강도훈 씨의 친자이고 조부모로서 면접교섭권을 요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면접교섭권이요? 네. 손자를 만날 권리 말입니다. 법적으로 조부모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개선의 의지라니. 거절합니다. 돌아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까지 가는 건 서로 좋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최명훈 이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명훈 이사장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13년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여부, 연락 여부,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다음 날 최명훈 이사장이 소개한 변호사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13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록, 연락이 없었던 증거, 그리고요. 시댁에서 당했던 학대나 폭언이 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3년간 보관해온 것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 먹었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안 망신이야. 이걸 어쩌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자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가. 당장. 우리 집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모두 시어머니가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도훈이 이혼 당시 재산을 숨기려고 계좌를 조작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제 몰래 돈을 빼돌린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이준혁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이건 명백한 학대이자 유기입니다. 게다가 재산 은닉까지. 상대방이 이기기 힘들 겁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이준혁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복도에서 강태식, 박말순, 강도훈을 만났습니다. 1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박말순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손주 좀 보자. 응.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이 가짜라는 걸.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부모님들은 진심으로 손자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고 계십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학대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 먹었어? 집안 망신이야. 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태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자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이혼하고 나가. 당장.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상대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13년 전 일이고 13년 동안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으셨죠? 연락도 한 번 안 하셨고요. 그런데 손자가 유명해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조정위원의 말에 상대 측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도훈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뭐요? 나도 아버지야. 지후 좀 보자. 아버지요? 1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양육비는요? 단 한 푼도 안 보내셨잖아요. 그때는 사정이 안 좋았어. 그럼 지금은 사정이 좋아요? 지후가 돈 벌기 시작하니까. 도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뒤에서 박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아니? 그럼 뭐 때문에 그러세요?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시다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건 우리가 후회해서. 거짓말 마세요. 어머님 눈에 다 보여요. 돈 냄새 맡고 오신 거잖아요. 박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옛날의 그 차가운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뭐, 내가 감히. 어머님, 이제 저 안 무서워요. 13년 전 그 며느리 아니에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 도훈의 재산 은닉 증거였습니다. 이혼 당시 강도훈 씨는 재산을 숨겼습니다. 이 계좌 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인데요. 상대 변호사가 당황해서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도훈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요? 명의를 바꿔가며 돈을 빼돌린 게 실수인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위원이 판단했습니다. 조정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본안 소송으로 가시겠습니까? 상대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의뢰인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잠시 후 상대 측이 돌아왔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면접 교섭권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대신요? 과거 일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거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한 일은요? 그건 우리도 반성하고 있어. 반성으로 끝나요? 13년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박말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좋습니다. 조정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한지우 군에게 일체 접근 금지. 둘째, 과거 양육비 미지급분 전액 배상. 셋째, 서면 사과문 작성. 뭐, 양육비를 지금 내라고? 당연하죠. 13년간 단 한 푼도 안 내셨잖아요. 얼마인데? 양육비는 월 50만 원이 적정합니다. 13년이면 156개월. 7,800만 원입니다. 박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7,800만 원? 그게 말이 돼? 법정으로 가시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까지 청구하면요. 강태식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우리가 졌어. 결국 합의했습니다. 접근 금지, 양육비 배상, 서면 사과 모두 받아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박말순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한서연, 너 잘났다. 우리 돈 뜯어내고 잘났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준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서연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13년간 그 증거들을 다 보관하셨다니. 언젠가 필요할 줄 알았어요. 현명하셨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후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우리 지후가 좋아서. 엄마도 좋아요. 지후의 그림을 봤습니다. 예전에 비 오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후야, 이 집은 어디야? 우리 집이요. 엄마랑 나랑 사는 집.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후는 18살이 됐습니다. 이제 성인 작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였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대성공이었습니다. 작품 가격은 한 점당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 연구 소장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지후의 통장에는 20억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이제 작은 체인으로 확장됐습니다. 세 곳의 지점이 생겼습니다. 공방도 확장했습니다.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후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엄마, 바다 예뻐요. 제주도 해변이었습니다. 지후가 스케치북에 바다를 그렸습니다. 파란색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지후 잘 그렸다. 엄마, 나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지후야.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7,800만 원도 전액 받아냈습니다. 그 돈은 장애인 아동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 돈을 안 써요?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야.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할 돈이니까 다른 아이들을 위해 쓰는 거야.
엄마는 착해요. 우리 지후가 더 착하지. 어느 날 최명훈 이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세요? 우리 재단에서 장애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서연 씨가 총괄 디렉터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우를 키운 경험, 카페와 공방 운영 경험, 모든 게 자산이에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재단의 프로그램 디렉터가 됐습니다. 장애 아동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우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정다인 선생님이 프로그램의 교육 책임자가 됐습니다. 둘이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6개월 후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장애 아동 작가 20명의 작품전이었습니다.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대단해요. 재능이 넘치네요. 작품들이 팔렸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됐습니다. 그날 밤 지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후원하고 싶어요. 뭐? 내 그림 팔아서 번 돈으로 다른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지후, 정말 착하구나.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지후는 자신의 작품 판매 수익 중 30%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수억 원이었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시댁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도훈이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초라한 모습에 도훈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말순이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도와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발, 도훈이가 감옥 갈 것 같아. 내가 좀 도와줘. 경찰이 왔습니다. 박말순을 데려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소리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후에게 물었습니다. 지후야, 아빠 기억나? 아니요. 기억 안 나요. 보고 싶지 않아. 아니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지후의 작품이 국제 경매에 나왔습니다. 낙찰가는 3억 원이었습니다. 한국 10대 작가 최고가였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장에 딛고 세계적 작가 된 한지우 씨. 18세 3억 작품 탄생시킨 천재 화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지우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단 하나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출연만 수락했습니다. 장애 아동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촬영날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지후와 함께였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지후 작가님, 그림 그리는 게 행복하세요? 네, 너무 행복해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웃는 그림이요. 행복한 그림. 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엄마가 웃으면 나도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스태프 몇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인터뷰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우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댁에서 나왔을 때요.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렸어요. 지우를 안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어떻게 살지? 하고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지후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버려질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랑받아야 할 아이였어요. 그걸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어요. 증명하셨네요. 아니요. 지후가 스스로 증명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진짜 대단한 엄마. 지후 작가 응원합니다. 장애가 뭐가 문제예요? 천재잖아요.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후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별 예뻐요. 응, 예쁘다. 엄마, 나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나도 지우 엄마가 돼서 행복해. 정말요? 응. 진짜야. 지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3년 전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아이를 안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살 수 있을까?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시댁은 틀렸습니다. 지후는 불길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적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